손! 네, 손 들어! 뭐 이런 얘기죠. 누가 누구 손을 들라고 한 건지 보겠습니다. 여의 쇄신 밀릴라, 야, 불출마 의원 손 들라? 공문. 네, 여기를 좀 볼까요?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확인서입니다. 이걸 지금 이 민주당에서 각 의원들한테 보냈다는 거죠. 이름, 생년월일 해서 지역구 어딘데 상기 본인은 네, 22대 불출마함을 확인합니다. 라고 요거를 써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네. 근데 이런 공문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보다도 먼저 권지웅 위원님. 불출마 선언은 보통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. 그만큼 좀 중대한 결단인 건데 자 이거 써서 제출하세요. 그래서 이게 제출을 할까라는 현실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.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공문만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 네. 세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세트? 공직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, 네네. 이제 해당 구성원이 제출해야 될 목록들이 쭉 있고 그 중에 최근에 이제 불출마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? 네.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박병석 오영환 의장. 의원이라든지 박병석 의장 의장. 그리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.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자회견 한 것도 있지만 네. 실제로 불출마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받아야 평가에서 뭐 제외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는 만들어진 공문이라고 생각되고 네. 근데 이것을 전체에게 보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중진 불출마 뭐 요구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. 이것을 전체 구성원들에게 보내니까 오해가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공식 평가 과정에 있었던 그냥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걸로 설마 뭐 불출마를 종용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? 아, 이걸로 종용했다고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프닝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돼. 해프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네. 근데 지금 일단 뭐 어쨌거나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어쨌거나 요 안에서도 지금 계속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들 불출마, 험지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문이 갔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거든요.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? 이재명 친명 의원 결단해야 민주당 옮겨간 험지 출마론입니다.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험지로 가야 됩니다. 기득권 내려놔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.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네네. 아울러 이재명 당대표 주변의 친명 인사들 조정식 사무총장 뭐 안민석 오선 의원 이런 분들이 먼저 친명 의원들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하듯이 네네. 신윤계 의원도 결단하라고 요구하듯이 뭐 결단을 하는 것이 그 바른 방향이겠죠. 뭐 200석이네 뭐네 이런 이야기는 예. 저는 한가로운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희는 과반을 과연 넘길 수 있을까?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부는 정말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생각까지 하면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재명 대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? 그러지 않을까요? 네. 쫙 지금 뭐 이원욱 의원, 고민정 의원 등 얘기를 좀 들었는데 듣고 딱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. 권지웅 위원님. 네.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?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 근데 없지 않다. 네. 몇 퍼센트라는 얘기인 거죠? 다만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긴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거치기 때문에 네. 되려 결단을 하면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. 네.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공천기획단도 만들어졌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천할 건가를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네. 거기에 대한 어떤 혁신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카드로서 뭔가 이야기할 만한 것이지 처음부터 던지고 시작하면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본인의 선택을 이미 했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저는 되려 뒤에 어떤 선택함으로써 어떤 이 전체적인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네. 사실 저희가 불과 며칠 전에 여야 대표가 다 지금 약간 사지에 몰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. 김기현 대표, 이재명 대표 다 지금 험지로 가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. 그랬는데
김기현 대표도 지금 발표할 시기를 보고 있다고 하죠. 이재명 대표 역시도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. 근데 이재명 대표 불출마 험지를 떠나서 또 보니까 직을 하나 더 맡았습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이재명 총선 인재 영입 직접 챙긴다. 위원장 맡기로입니다. 네. 다음 기사까지 마저 이어서 보죠. 네. 민주당 인재위원장 맡은 이 친명 공천 현실화하나. 이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면 친명 공천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장 변호사님, 또 이번에 총선기획단 들어가셨는데 친명 공천 현실화하나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. 네. 사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저 얘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울 텐데요. 네.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1년 전에, 그러니까 총선 1년 전에 그 공천 시스템을 다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 공천제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. 이미 공천과 관련된 대부분의 룰들은 당원 당규상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. 공개도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라고 해서 인재위원회가 공천을 하는 기구도 아니고 공천권도 없거든요. 네. 이제 공천과 관련된 건 이제 앞으로 있을 검증위원회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공관위도 출범을 할 텐데 그런 곳에서 실질적인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뭐 당대표라고 해서 공천할 수 있거나 뭐 사무총장이 공천하거나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 공천 하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